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13일 시행한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분야의 소방전기시설의 구조원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인데 부착 높이가 8m 이상 15m 미만인 요 장소에다 설치되는 요 감지기인데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8m 이상 15m 미만 이 사이에 설치하는 감지기는요, 머리 글자 차이 광연불이죠. 그래서 요건 차는 차동식, 요건 분포형, 요건 이온화식이죠. 이온화식. 그래서 이온화식은 1종하고 2종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온화식 1종, 2종. 그 다음에 광전식은 요 스포트형, 그 다음에 요 분리형, 공기 흡입형, 요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1종하고 2종 둘 다 해당이 되죠. 또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여기 불꽃 감지기는 여기 해당이 되죠. 또 이온화식, 2종도 해당이 되죠. 1종도 되고, 차동식 분포형 해당이 되죠. 자, 보상식 스포트형, 이런 건 없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여러분이 여기 15m 이상 20m 미만도 머리 글자를 이용하면 쉽게 여러분이 암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글자, 여기는 이광연불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 이온화식도 1종이고요. 광전식도 1종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는 이온화식 1종, 광은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 흡입형, 마찬가지로 1종만 해당이 되죠. 또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죠. 다음에 20m 이상일 경우에는 불꽃 감지기하고 광전식 중에서 요 아날로그 방식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불광중화, 불꽃 감지기하고 요 광전식인데, 광전식은 요 분리형하고 공기 흡입형만 해당이 되죠. 이것 중에서 요 아날로그 방식만 해당이 된다는 거, 요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실기도 대비할 겸 해서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여기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비상벨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비상벨 설비라는 것은 화재 발생을 갖다요, 경종으로 관계인에게 경보해주는 장치죠. 그래서 화재 발생 상황을 요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에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2번에 보시면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이게 자동식 사이렌 설비죠.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정의.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설비, 이건 발신기죠. 4번에 화재 발생 상황으로 단독으로 감지해서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죠. 그래서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감지기 자체 내부에, 이건 연기 감지기죠. 즉 광전식 감지기인데, 연기 감지기인데, 여기에 자체에 내부 전원이 있는 거죠. 저장된 건전지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로 음향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경보설비의 용어의 정의, 비상벨설비는 화재 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그다음에 여기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그다음에 이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 설치 기준을 보면, 지구 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25m 이하, 전격 전압의 80%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되죠. 다음 63번 가죠. 자, 스포트형 감지기를 갖다가 경사면에 설치할 경우 몇 도 미만으로 설치해야 되냐. 자, 이런 그 톱날 지붕 있죠? 경사 지붕. 자, 감지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 각도가 예를 들어서 45도가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 지붕에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여기다 보조대를 설치해요. 이렇게. 자, 보조대를 여기다 설치하고 감지기를 평행으로 설치하는 거죠.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몇 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되냐면 45도예요. 그래서 그 4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요 공기관식, 요 분포용 감지기는 요 검출부라는 게 있죠. 이 검출부는 여러분 어떤 그 경계구역이 있으면 여기에다 공기관을 까는 거죠.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게 이게 검출부예요. 그래서 이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도라는 것은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 그래서 감지기 설치 기준을 보면은요,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서 설치. 천장이나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자, 보상식 스포트형은 최고 주의 온도보다 20도 이상. 자, 여기 정온점이 나오는데 이 정온점이라는 것은 정해진 온도에서 작동하는 기준점이에요. 그 다음에 정온식, 그럼 공층 작동 온도가 최고 주의 온도보다 마찬가지로 20도 이상 높은 거. 자, 경사 각도 기준이죠. 스포트형은 45도 이상 기울면 안 되고, 분포형 감지기 차동식, 요놈은 5도 이상 경사지면 안 되죠. 다음 64번 가죠. 자, 64번은 속보기에 대한 그 기능인데, 틀린 것을 갖다 찾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과충전 방지장치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예비전원을 요 병렬로 접속할 때 역충전 방지장치 조치,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병렬로 연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역충전 방지 조치 실시해야 되죠. 자, 화재 신호를 수신하거나 속보기를 수동으로 동작시킬 경우에 자동적으로, 자, 화재 표시등이 녹색은 없죠. 뭐가 돼야 돼요? 적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답이 되네요. 그래서 화재 표시등은 반드시 적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보기의 이 기능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속보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적색 화재 표시등, 그 다음에 예비전원 요 병렬로 접속할 때 역충전 방지 조치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예비전원은 감시상태 60번 지속한 후 10분 이상 경보한다는 거. 요런 정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누전 경보기는 전격 전류를 갖다 흘릴 경우에 경계전로의 요 전압 강하는 얼마냐. 자, 누전 경보기에서 전압 강하 대부분 다 0.5V 이하예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요 변류기,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부분이 변류기죠. 그래서 요 경계전로에 전격 전류를 흐를 경우 전압 강하는 0.5V 이하가 돼야 되죠. 다음 66번 가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누전 경보기네요. 자, 누전 경보기의 요 전원의 시설 기준인데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로 해야 된다. 모든 소방시설은 마찬가지로 전원은 전용 회로로 하는 건 맞아요. 자, 각극의 개폐기하고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맞죠? 자, 배선용 차단기는 얼마예요?
이놈은 20A 이하죠. 같이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 과전류 차단기는 15A 이하. 자, 전원 후의 개폐기에는 누전 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해야 되죠. 자, 전원을 분기할 때 다른 차단기에 따라서 동시에 차단돼야 된다. 동시에 차단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차단기가 차단이 되어도 소방 전용회로의 그 차단기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죠. 다음 67번 가죠. 자,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인데, 감지기의 요 구조 및 기능으로 틀린 거. 이건 잘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되죠.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는 거 맞고요. 자, 극성이 있을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장치 반드시 해야 되죠. 다음 68번 가죠. 자, 방수형, 그 다음에 방폭형. 자, 이 방수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습기나 물이 누수가 돼도 감지기는 오동작을 안 하는 거죠. 방폭형은 어떤 정전기라든가 이런 그 전기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형태죠. 그래서 이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개방이 쉬운 구조, 이게 틀린 거죠. 방수형하고 요 방폭형은 밀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개방하기 쉬운 구조면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다음 68번 가죠. 자, 68번은 비상 콘센트, 비콘에 대한 문제죠. 저 보호함에 대한 시설 기준인데 마찬가지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보호함 상부에 적색 표시등, 이게 위치 표시등이죠. 위치 표시등. 보호함 표면에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 맞죠? 자, 보호함의 문을 쉽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자, 여러분이 그 비상 콘센트 설비 보면 여기에 손잡이가 있고요. 여기에 표시등이 있죠. 적색, 위치 표시등. 이 안에 뚜껑을 열면 이 내부에 콘센트가 있죠. 2구, 220V. 그러니까 항상 이 콘센트를 사용할 수가 있도록 요 문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틀린 거예요. 3번이 바로 답,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요 위치 표시등은 옥내 소화전하고 겸용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 콘센트의 보호함은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해야 되고요. 비상 콘센트라는 표지 설치, 상부에 요 적색의 표시등, 위치 표시등 설치해야 되죠. 단 옥내 소화전하고 겸용할 수가 있고요. 비상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전원회로는 단상 220V, 공급 용량 1.5kVA, 피상전력이죠. 그래서 접지형 2극이죠.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다음 69번 가죠. 자, 69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중계기, 요 아령 그 수신기 쓸 때 감지기하고, 자, 여기 감지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수신기가 있죠? 자, 감지기하고 수신기하고 연결하려면 중간에 요 중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중계기는 아령 수신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중계기가 필요한 거죠. 자탐 설비 맞아요. 수신기 당연히 맞죠. 자, 발신기도 자탐 설비 해당되죠. 자, 변류기는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변류기는 역할이 누설 전류를 자동으로 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전경보기에 대한 구성 요소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구성 요소. 이거 여러 번 읽어보면 되죠. 수신기, 화재를 갖다 수신하는 거. 발신기, 요건 수동으로 누르는 거죠. 감지기,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거. 중계기, R형일 경우에 있는 거. 배선 당연히 해당이 되죠. 다음 70번 가죠. 자, 비상방송 설비에 대한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비상방송 설비가 몇 개 이상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호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자, 여기에 비상방송 설비 조작부 있고 이쪽에 또 비상방송 설비 조작부가 있으면 2개 이상이 이렇게 각각 있으면 서로 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이상이냐면 2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자,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 설치 기준. 자, 실외는 시끄럽기 때문에 방송이 크게 나가야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외는 3W 이상. 실내는 조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알아듣기 때문에 1W 이상. 자, 확성기는 층마다 설치. 자, 확성기의 수평거리 발신기하고 똑같아요. 25m 이하.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 업무용 배선하고, 그 다음에 긴급용 배선, 그 다음에 공통선, 이렇게 세 가닥에서 이걸 우리가 3선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조작 스위치 공통이에요. 0.8 이상 1.5m 이하. 둘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면 상호간 동시 통화가 가능해야 되죠. 자, 수신기가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 10초 이내에 방송이 나가야 되죠. 다음 71번 가죠. 자, 71번은 요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인데 3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25m죠, 보행거리. 자, 25m 이내마다 휴대용 비상 조명 등 3개 이상. 여기는 화재 위험도가 아주 높은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지하 상가나 요 지하 역사 있죠. 자, 요 놈하고 요 영화 상영관, 그다음에 대형 쇼핑하는 데 있죠. 대형 쇼핑센터. 자, 이런 데하고 보면 어디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지하라고 했죠. 여기 지하. 지하는 사실상 화재가 발생이 되면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창문도 없을 뿐더러 개구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상 통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둡기 때문에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해야 되는 거고, 요 영화 상영관, 그 다음에 대형 쇼핑센터 이런 데는 50m마다 여기는 3개 이상이죠. 요게 종종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 25m 이내마다 휴대용 비상조명 등 3개 이상은 요 지하 상가나 지하 역사, 요 지하가 들어가야 돼요. 제일 화재 위험도가 높죠.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러 가실 때 지하에 있는 음식점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당구장도 마찬가지고 노래 연습장도 마찬가지고, 일단 여러분이 이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대피하려면 일시에 대피할 수가 없어요. 좁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하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 이거 인생 철학이에요. 그래서 요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설치 기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숙박시설은 구획된 실마다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다중이용업소는 구획된 실마다. 우리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 구획된 실이 여러 개 있죠. 1호실, 2호실, 3호실. 그게 다 구획된 실이에요. 그래서 노래 연습장 같은 데는 구획된 실마다 하나. 그것도 출입문으로부터 1m 이내에 있어야 돼요. 자, 숙박시설. 이거는 객실마다 1개 이상. 자, 지하상가, 지하역사는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5m마다 3개 이상. 대규모 점포, 쇼핑센터나 백화점을 얘기하는 거죠. 영화 상영관은
50m마다 3개 이상. 자, 설치 높이 공통이죠. 0.8 이상 1.5.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사용 시에는 자동 점등된다. 자, 여기 벽에 후레쉬가 비상 조명등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이 손으로 끄집어내면 바로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사용 시 자동 점등되는 구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집에 훔쳐가도 못 써요. 건전지 바로 닫아버리죠. 계속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온오프 스위치가 없어요. 외암은 난연성 있어야 되고 방전 방지 조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의 용량이죠. 요건 20분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72번 가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요 플러그 접속기는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요건 접지형 2극이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기준 보면 전원 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 자, 전원 회로는 단상교류 220V에 공급 용량은 1.5kV 이상.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이죠. 자,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설치해야 되고 충전부는 노출되면 안 되죠. 자, 풀박스. 자, 풀박스라는 건 뭐냐면은 사각박스 같은 거 있죠? 여기에 전선관이 있죠? 자, 이쪽에서 전선이 한 가닥 들어오고, 뭐 이쪽에서 또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오죠? 서로 여기서, 이음매가 있죠? 풀박스라는 것은 전선에 인입구하고 인출구, 요거를 갖다가 박스 형태로 해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전선관 속에 있으면 중간에서 단선이 돼도 이건 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박스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풀박스라고 하죠. 이 풀박스는 함의 두께가 1.6mm 이상 철판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 근데 전선의 용량은 최대 3개까지 계산한다는 거. 콘센트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다음 73번 가죠. 자, 73번 보면은,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인데,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자,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무통에서요, 무조건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이건 55ohm이에요. 임피던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네요. 자,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뜨린다는 거. 단, 정전기 차폐 장치가 설치되면 예외. 자, 요거 잘 나와요. 지상에 접속하는 접속단자. 여러분이 화산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접속단자가 있어요. 여기 함에. 여기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기 구멍 살짝 연결할 수 있는 홈이 있죠. 이게 바로 접속단자예요. 그래서 이 접속단자는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가 있으면 이 거리는 5m 이상 띄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 5m 이상 거리. 이거 2차 시험에서 이렇게 가로놓기로 잘 나와요. 가로놓기로. 자, 증폭기의 비상전원은 다른 건 다 20분인데 요 무통에서 증폭기는 30분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선 동축 케이블의 접속 단자 4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즉 케이블은 4m 이내마다 고정, 고압의 전로 1.5m 이상 띄우고 정전기 차폐 장치 했을 경우에는 예외. 끝 부분에 무반사 종단장, 전파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무반사 종단장은 끝부분에 설치하죠. 임피던스는 무조건 55ohm, 접속단자 위치 0.8에서 1.5, 지상 접속단자 보행거리 300m 이내, 다른 용도 5m 이상 띄우고, 그다음에 무선통신 보조설비 요 증폭기죠.
그래서 요 증폭기 전면에 요 전원 표시등하고요. 여기 전원 표시등하고 전압계 설치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증폭기 전면에. 비상전원의 용량 30분 이상. 다음 74번 가죠. 자, 74번은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인데 시설 기준으로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유도등, 유도 표지 다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죠. 유도등, 유도 표지 있죠. 이거 대부분 다 1m 이하예요. 계단 통로 유도등, 통로 유도등, 뭐 피난구 유도등은 이거 1.5m 이상이죠. 여기 문이 있으면 출입구가 있으면 이 위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그래서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맞아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다. 자,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가 아니고 1m 이하죠. 자, 거실 통로 유도등 바닥으로부터 높이. 거실 통로 유도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개방된 부분에 여러분 주차장 가면 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화살표 표시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쪽에 사람 뛰어가는 모습도 또 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거실 통로 유도등이에요. 이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에서부터 1.5m 이상이에요. 그래서 1m가 아니고 1.5m 이상이죠. 자, 거실 통로 유도등은 거실 통로에, 자, 여기 거실 통로에 여기 기둥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원칙적으로는 1m 이하인데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1m가 아니고 1.5m 이하. 기둥이 있을 경우 원칙적은 1m 이하예요. 자, 그럼 여러분 유도등하고 유도표지 설치 기준. 자, 피난구 유도등은 어디에다 설치하냐? 출입구. 출입구에다 설치하는데 설치 높이는 1.5m 이상. 자, 통로 유도등이에요. 통로 유도등. 이놈은 다 설치 높이가, 자, 복도는 1m 이하, 계단도 1m 이하인데 요 거실 통로 유도등만 1.5m 이상이죠. 자, 객석 유도등은 통로나 바닥, 벽에 설치하는 거죠. 자, 유도 표지는 구부러진 모퉁이, 요거 1m 이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보행거리 있죠? 해서 요 유도등은 잘 보이죠? 잘 보이니까 보행거리가 길어도 돼요. 20m마다. 유도 표지는 이건 축광시 때문에 점등되는 게 아니고 발광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가깝게 해야 되죠. 그래서 보행거리 15m마다. 요거 분리해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돼요. 다음 75번 가죠. 자, 비상방송 설비인데 구성 요소로 틀린 거. 자, 확성기, 소리를 크게 하는 거죠. 증폭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미세한 그 음성 전류를 크게 만드는 그 역할이 증폭기죠. 자, 음량 조절기, 가변 저항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음량을 조절하는 거죠. 자, 감지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다음 76번. 자, 무통 문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 몇 미터 이내마다 고정해야 되는가? 이건 4m 이내죠.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 이건 4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할 것. 이건 여러분이 주차장 가면 잘 볼 수 있어요. 주차장에 보면 흑색으로 이렇게 전선관이
전선이 지나간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행거를 이렇게 고정해 놨죠. 이게 그 4m 이내마다 이렇게 그 행거로 누설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4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뜨리고 단 전기 차폐 장치가 설치되면 예외. 자, 끝부분에 전파가 되돌아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반사 종단 저항 설치하죠. 다음에 임피던스 무조건 55옴, 접속 단자 위치 0.8에서 1.5, 지상 접속 단자 300m,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다른 용도의 그 접속 단자하고는 5m 이상 띄운다는 거. 자,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 표시등하고 요 전압계를 설치한다는 거. 비상전원 용량은 30분 이상. 다음 77번. 자, 비상전원 수전 설비가 큐비클형일 경우에는 옥외에다 설치할 경우에 외암에 노출해서 설치할 수 없는 거. 외암에 노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냐? 환기장치하고 전선의 인입구하고 인출구. 그 다음에 표시등. 요 세 가지는 함 외부에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 보면 계기용 전환 스위치 외부에다 설치한 물 들어가서 다 어떻게 합선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가 금방 답이 되는 거죠. 다음 78번 가죠. 자, 78번은 가로놓기예요. 자, 객석 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에서 높이 몇 미터의 위치에, 이게 0.5미터의 위치죠. 네, 바로 밑 몇 미터 떨어진 0.3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수평 조도가 0.26수 이상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0.5, 그 다음에 0.3, 0.2에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객석 유도등 조도시험 0.5m 위치에 설치하고 유도등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 조도 측정했을 때 0.26수 이상. 79번 가죠.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배선 상호 간의 요 절연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탐설비나 비상경보설비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자탐에서 요 감지기 회로 있죠? 감지기 회로의 요 절로 저항, 그 절연 저항. 그래서 절로 저항은요, 이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로 저항은 55옴 이하. 절연저항은 이건 0.1 메가옴 이상이죠. 절연저항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비상경보설비도 마찬가지로 경보설비이기 때문에 절연저항 나오면 똑같이 0.1 메가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1번 요놈을 갖다 답으로 하셔야 되죠. 요건 암기를 해놓는 게 좋아요. 가로놓기로 잘 나와요. 다음 80번 가죠. 자, 80번은 유도등 및 유도 표지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요 구획된 경우에는 어떤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냐. 거실이에요, 거실. 그럼 거실은 당연히 거실 통로 유도등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될 경우. 복도 통로 유도등.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거실이면요. 여기가 벽체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벽이. 벽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 통로 유도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될 경우에는 복도, 통로, 유도 등을 설치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유도등하고 유도 표지 설치기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